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5월 11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은 나스닥이 좀 1% 가까이 상승을 했죠. S&P 500은 0.25% 정도 상승했고 다우는 오히려 0.26%가 하락하는 그렇게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이건 뭐 반등 그 이상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시장도 출발 당시에는 조금 이렇게 상승세로 가다가 중간에 그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역시 미국 시장도 오늘 밤에 발표되는 그 CPI에 온통 시장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도 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 방향 설정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시장은 뭐 마이너스 0.4%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출발했고 하루 종일 아주 지독한 눈치 보기 그런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도 약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였고 순간적으로 플러스가 나기도 했지만 지켜내기가 좀 어려웠고 종가 무렵에서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좀 늘리면서 결국 오늘 뭐 미약하지만 보합권에서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방향성을 정하는 걸 내일로 좀 미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2,891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900억이 좀 넘게 순매도를 했고 개인만 3,450억 정도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결국은 그 지수는 2,592.27포인트 어제보다 0.17% 하락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코스닥 시장은 어제 워낙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출발은 뭐 0.28% 정도 이렇게 밀리면서 출발했지만 빠르게 이제 상승 쪽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하루 종일 그래도 그 플러스 모습을 계속 유지해 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오후 들면서 기관이 오전에 순매도 위에 있다가 순매수로 급격하게 그 매수 물량을 기관이 늘려갔어요.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은 뭐 그냥 순매도 규모를 조금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특이한 게 있다면 오늘 이제 개인들이 오전에는 상당히 강하게 매수, 개인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오후 들면서 오후 뭐 2시, 3시 요 넘어가는 이때서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순매도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은 총 240억 순매도 이렇게 끝냈고 기관은 923억을 순매수를 했어요. 기관이 급격하게 그 방향 전환을 해서 그렇게 됐고 개인은 오히려 오전과는 달리 순매도가 600억이 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코스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866.34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1.19%가 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랭커들을 좀 보면 삼성전자는 뭐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종가에서 플러스를 유지시키지 못하고 그냥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173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무려 638억이나 순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개인만 751억을 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2,000원이 밀렸는데 이것도 역시 그 기관과 개인만 샀어요. 기관이 45억 순매수, 개인은 40억 순매수. 근데 이제 늘 말씀드리면 재미난 건 연기금이 128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들은 91억을 팔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기관이 좀 오늘 많이 샀어요. 기관이 559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 외국인들은 뭐 153억 정도 순매도가 오히려 많은 그런 모습이고 개인도 381억을 팔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외국인들이 규모는 크지 않지만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을 순매수를 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기관도 한 80억 순매수를 보였다. 개인은 다 팔고요. 재미난 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보인 거는 카카오, 현대차, 기아차, LG화학 이렇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406억을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고 기관도 349억이나 순매수를 하고 개인만 700억이 넘게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장이 이렇게 정확하게 방향을 잡지 않고 외국인들이 이제 오늘 사는 것도 주가가 오르니까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가 보다 했는데 실제로 마감을 시켜보면 반도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파는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섹터별로 좀 보면 이미 뉴스에 나왔지만 이제 해운 관련 이거는 이제 발틱 운임 지수라고 불리는 BDI가 요새 이제 올해 최고치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BDI 지수가 2,939포인트인데 이게 거의 3개월 전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특히 이제 뭐냐면 원자재 난리가 아니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각국이 어떻게 해요? 이거를 먼저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죠. 먼저 이거를 확보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석탄, 유연탄, 철광석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움직여야 되고, 그 구매를 이제 확대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이 발틱 운임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덩달아서 HMM 같은 컨테이너도 덩달아서 이제 오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해운 관련주들이 오늘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이 유가에 연동을 받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나프타잖아요. 나프타를 이제 이게 플라스틱 기본적인 원료죠. 우리가 이제 납사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원유를 들여다 리파이너리 시설하면 나오는 거죠. 근데 러시아 비우호국에 대해서 원자재 수출 금지를 하겠다는 얘기는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 나프타 시장에서 나프타도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올해 나프타 가격이 톤당 910달러랍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비해서 22%나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나프타를 갖다가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 제품에도 이 가격이 이게 정가될 거다. 이런 기대 때문에 그럼 이제 플라스틱 제품 가격이 오를 거다. 이래서 이쪽에 관련되는 것들이 오늘 좀 비교적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엔더믹 특수 노리는 색조 화장품 관련해서 화장품 쪽도 그렇게 됐고, 특히 이제 백화점 같은 거를 보면 5월 첫째 주에 백화점에서 화장품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으로 이렇게 폭증했다 이랬는데, 물론 이제 엔더믹 영향도 있고, 근데 전년 비해서 두 자릿수로 늘었다는 거는 좀 우리가 신경 써서 좀 보기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5월 특수가 있잖아요. 5월에 어버이날도 있고, 이래서. 근데 이제 이번에는 거기에 엔더믹 특수가, 합쳐져서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펄프 관련해서 펄프 값이 오르니까 이제 오늘 또 제지 관련 쪽도 움직이고 요새는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그게 제품 가격에 전가될 거다라는 기대 때문에 이제 다 그렇게 되고 이제 오늘 반도체 주식 올리니까 반도체 관련 소부장 같은 것들이 좀 움직였는데 이거는 이제 어제 미국 반도체 업체들이 비교적 강했잖아요.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그런 영향을 받은 게 경기 방어주죠.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경기 방어주들이 괜찮았어요. 소위 이제 우리가 소매 유통 이런 거에 해당 되는 게 이런 게 이제 롯데쇼핑, 이마트, 신세계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오늘 나름대로 좀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그냥 이제 그 어제 미국 시장을 그대로 그냥 따라 해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이제 오늘 보이는 게 우리 시장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장 얘기를 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몇 시간 남지 않았잖아요. 미국의 4월 CPI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세계의 모든 증시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신을 봐도 뭐 계속 지금 이제 미국 밤인데도 계속 그 관련되는 뉴스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표되는 CPI가 생각보다 높으면 이거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대로 야 이거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계속해서 이거 커지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상이나 긴축도 빅 스텝 내지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더 강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시장은 좀 이제 하락 반응을 보이겠죠.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기대치는 이런 거예요. CPI 8.1%, 전월비에는 한 0.4% 정도를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이것보다 낮으면, 이게 낮게 나오면, 수치가 나오면,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높아도 이제 이거보다 높아지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래서 낮다는 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피크 쳤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을 좀 뒷받침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긴축이 다소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런 수치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그동안 말씀드려 온 것처럼 시장이 반등인데 이게 물론 이제 앞에 수식어가 붙죠. 제한적 반등을 하는 그런 영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치 하나하나가. 근데 미국의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그 글들을 읽어봐도 아주 완전히 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이제 바닥을 봤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닥이 확인됐다. 뭐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아직 섣불리 바닥을 논할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다 이게 뭐 미래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니까, 다 뭐 나름 이제 그 이론적 근거를 동원해서 뭐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지만 다만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 심리 상태 같은 거를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시장이 이렇게 그 팽팽하다는 거예요. 이제 바닥을 다 왔다 하는 의견과 아니다. 바닥 더 내려갈 수도 있다 하는 의견이 서로 지금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뭐 기가 막히게 집어내는 건 어렵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내일 시장을 봐야 될까?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CPI 그 수치가 아까 제가 이제 뭐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수치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 낮아갖고 시장이 이제 그래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를 쳤어. 그리고 이제 반등을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그 반등 구간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어떻게 할 건가 하나. 두 번째는 늘 말씀드려 왔던 대로 적정 매도 시점이 어딘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추세가 상승세로 전환된다고 볼 수가 없고 제한적 상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물려가지고 있던 것을 어떤 시점에서 빠져나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를 우리가 이 제한적 반등의 흐름이나 강도를 보면서 그거를 찾아야 되는 이제 그런 숙제를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행히 오늘 이제 우리 환율이 한 1원 10전 빠졌어요. 그래서 이 제한적 반등이 오려면 두 가지가 이제 돼야 되잖아요. 두 가지가 돼. 하나는 인플레이션 피크, 환율 피크. 근데 환율은 뭐 오늘 일단 접었는데 이걸 가지고 피크라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단 오늘 밤에 CPI도 우리 생각보다 낮게 나와서 인플레이션도 피크 쳤다라는 거를
동시에 그런 상황을 만족되면 정말 이제 시장이 제한적이지만 반등으로 돌아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반대로 CPI가 생각보다 상당히 높게 발표가 돼서 우리가 오히려 인플레이션 부담을 더 이제 갖게 된다면 이러면 이제 그 조정이 더 이어질 수도 있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전혀 안 하고 그냥 이번에 CPI는 뭐 좀 낮을 거야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장을 요새 이제 시장에 나타나는 흔적들 보면 시장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웬만하면 오르고 싶어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싶어 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CPI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던 뭐 그 이유를 좋은 쪽으로 자꾸 꿈보다 해몽이라고 좋은 쪽으로 하면서 시장이 나름대로 이렇게 반등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실제적인 내용에 따라서 반등의 크기, 강도, 기간 이런 게 달라질 수 있어요. 심지어는 하루도 못 버티고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억지로 시장을 돌려놓으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을 그런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CPI가 높게 나왔는데도 반등을 한다? 그러면 이게 좋은 쪽으로 해석된 것보다 그 반등이 굉장히 짧은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시장을 보고 있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데 대충 이제 감을 잡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일 시장을 보는 게 오히려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CPI이기 때문에 발표되고 나면 이제 더 이상의 시장에서 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시장이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 정리 이렇게 하고 내일 또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